이제 저는 감독님이 좀 많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작품 활동을. 그러니까 영화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전에 들었지만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써서 이제 드라마로도 나오는데 감독님은 이제 소처럼 일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 계속 각색 작업도 하고 시나리오 쓰시고 또 영화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 글을 쓰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원천이요? 네, 원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계형 감독으로서 이렇게 포지션을 딱 하고 예. 가난할 때 약간 예술성이 발휘된다는데 감독님은 영화의 예술성보다는 좀 이렇게 오락성? 코미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일단은 제가 할 수 네. 있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진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예술 글쎄요 어떤 게 예술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저는 좀 급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작품 보면 좀 코미디적인 요소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감독님 성격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쓰는 겁니까? 지향점이 왜 그런지 좀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네. 우선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한참 습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장르를 시놉시스 써봤는데 일단 코미디라는 장르가 작업하기 제일 수월했고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어떤 그 판단이 있었고 또 스릴러나 뭐 이런 호러 장르는 쓰다가 무서워서 멈춘 적도 많고 본인이 그렇죠. 성격이랑 안 맞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사람 죽이는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피폐해지 가는 거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쪽보다는 나는 이쪽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2000년대 중반 뭐 요즘에 영화 감독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가 코미디로 많이 했었어요. 코미디 아니면 공포였는데 공포 쓰다가 제가 포기했거든요. 뭐 이렇게 샴푸할 때 눈도 못 감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쪽은 아니다. 그럼 코미디다 하고 써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써지더라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품마다 이렇게 코믹한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관객들한테 이제 즐겁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유쾌하게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포물, 스릴러물은 좀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예전에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이었었는데 10명이 이제 심의를 할 때 영화를 봐요. 그럼 저 혼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 나머지 이제 심의위원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공포 영화도 못 봐가지고 앞에서 소리 질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쳐다보고 했었는데 심사할 때 같이 봐요. 네 같이 봅니다. 10명이 같이 봐요. 지금은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전문위원 뭐 이렇게 소위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영화가 별로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2,00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년에 개봉한 영화. 근데 그전에는 600편 정도 이렇게 개봉을 할 때는 이제 같이 이렇게 심의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이렇게 촬영할 때 어려웠던 점이 좀 뭐가 있었을까요? 코로나죠. 코로나. 원래는 2020년. 2020년에 촬영을 하고 21년 구정 개봉을 목표로 했었는데 어쨌든 2년이 늦어진 거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오롯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촬영이 중단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을 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헝가리에서 찍은 장면이 한 달 정도 가 있었는데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좀 아무래도 촬영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콜롬비아에다가 준비를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해외팀에 나가서 이제 세트 허가받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남미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 이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돈도 없고 헝가리에서 좀 지원해 준다길래 갔는데
갈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거는 이 분량은 이 시간 안에 다 찍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준비를 잘해서 가긴 했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배우 스태프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해냈네요. 신기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네. 그 배우들과의 어떤 이제 뭐 연기와 뭐 촬영할 때는 어땠나요? 그 배우 이제 아이유가 아마 그게 이제 브로커 전에 이게 먼저 찍었던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첫 이제 영화의 연기는 했을 텐데 어떤 디렉션을 좀 이렇게 해주셨나요? 글쎄 그 서준 씨랑 지은 씨랑 연기 합이 생각보다 그냥 좋았어요. 그냥 주고받는데 달리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는 뭐 대사 속도를 뭐 2.5배 해달라 뭐 이렇게 배우분들은 조금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눈에는 그냥 어려움 없이 잘 해내신 것 같은. 그러니까 그가 가진 말투, 이런 뉘앙스, 그 둘이 주고받는 호흡들이 그 편집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도 그게 좀 느껴져서 이제 어떤 속도감이나 이런 리듬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정도 외에는 특별히 디렉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있는데 좋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감독님의 영화를 좀 보면은 작품을 보면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도 이 천우희의 대사나 이 이제 아이유의 대사가 너무 속도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멜로가 체질에서 좀 이렇게 좀 곱씹을 만한 아니면 생각의 여지를 좀 두고 좀 이렇게 좀 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막 계속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게 좀 이게 볼수록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듣죠. 그런 그 호흡이나 어떤 대사를 이렇게 배우들이 치는 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계산까지는 제가 못하고. 아니 근데 네. 배우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럼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 뭐 이런 게 있나?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시청률이 그렇게 나온 거죠. 네. 모두를 포용하지 못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니 근데 조금 그런 이제 호불호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긴 하셨죠? 저는 극한 직업 빼고는 다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익숙합니다. 익숙하신가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원래 이제 그렇게 쓰는 감독님의 스타일이신 거죠? 근데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당황했던 게 내가 주문을 안 했는데 배우들이 알아서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제가 원래 분량 시간을 되게 잘 맞추거든요. 근데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는 계속 회당 이렇게 한 5분 10분씩 짧게 떨어져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대본을 쓰고 추가 촬영을 하고 그렇게 애를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니까 속도감 있게 막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사실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저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말릴 수도 그러니까 없고. 감독님이 저는 이제 좀 주문을 그렇게 그렇게 디렉션을 그렇게 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평상시에는 말씀이 느린데 왜 작품에서는 저렇게 막 핑퐁 사고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좀 빨리 이렇게 치고 좀 이래서 저는 사실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조금 이제 대사를 좀 곱씹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저같이 나이 든 사람한테 왜 그런 게 없이 젊은 사람한테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